백 교수님,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 터진 지가 지금 꽤 오래가 됐고, 특히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로 지목되는 사람이 한 20여 명 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지가 벌써 한 8개월도 네, 8개월 넘어요. 됐죠. 네. 그런데 우선 이 국회 외통위원장 그 소회의실에서 10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 10명이. 네. 그것은 이정근 녹취록에 다 나와요. 네. 사람 이름까지도 그쵸. 거의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8월 30일이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서 허종식 현역 의원이죠. 네, 현역 의원이요. 그리고 이성만 전 의원, 임종성. 윤관석 또 전 의원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판결을 했고 임종석 전 의원은 안 나와가지고 네. 6일 날인가 다시 네. 나오라 해갖고 판결을 하는데 아마 비슷하게 내리지 같은 않겠느냐. 비슷한 처분이 내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허종식 의원은 3개월 징역형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이요. 이러면은 금표지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은 이건 정당법이니까. 예, 정당법이니까. 선거법 같으면 예, 100만 원 이상. 바로 이제 100만 원 이상이지만 정당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확정이 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이렇게 받은 것을 지금 항소심에서나 대법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무죄 받을 가능성은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지금 1심에서 유죄 취지의 그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뒤집어진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그 어떤 확실한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그 진술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증언들이 모두 뒤집히는 경우에는 가능하죠. 예. 하지만 이 뇌물수수라고 하는 측면도 보통 보면은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정황 증거로도 상당히 채택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 그러니까 외통위에서 있었던 10명 이것은 거의 검찰이 확인이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의원회관에 돌아다니면서 뿌린 그 300만 원 10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명하게 해요. 윤관석이가 불지를 않고 그런데 이 외통위에서는 그때 뭐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갖고 특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은 일단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 7명 중에서 박영순 의원, 전 의원이 됐는데 네, 이 사람은 금배지가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출석을 했죠. 7월 30일 날 출석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현역 의원 6명은 6명은 지금 8개월째 4번의 뭐 소환 조사 통보를 해도 난 못 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전직이라고 가서 더군다나 현직도 있습니다만은 가서 소환조사 받은 사람은 징역형 선고를 받고 안 온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오면은 이런 불평등이 어디가 그렇죠. 있어요? 법 앞에 진짜 불평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아마 이걸 조율을 하는데 지금까지 뭐 상임위 활동이나 그다음에 지역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출석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강제 구인을 할 수가 없는 게 강제 구인을 하려면 또 체포 동의안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하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을 그렇게 주장을 했던 이 야권에서 지금 이 부분하고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어쨌든 출석을 해가지고 예. 본인들이 혐의 없음을 이 혐의 소명하면 없다라고 하는 되는 부분을 소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출석 자체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어쨌든 이게 기소를 해야 될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그 재판이 지연되는 전략을 바로 수사를 통해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안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현역 의원이니까 이게 불체포 특권 뒤에 지금 숨어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 대선 공약으로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 버리고 대통령 불소추권도 없애라 그러려면은 검찰 앞에 불평등이 지금 문제다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뭐
그러면 이 6명에 대해서는 안 오면 수사를 못 합니까? 이게 6명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상정해봐야 출석을 또 하거나 가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서면조사식으로 보내서 이게 반송이 되거나 아니면 서면조사에 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기소 자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없이 혐의 자체로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정에서 이 옥석을 가려내는 이런 유무죄를 가려내는 그런 행태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사자 그 피해자 조사 없이 검찰이 법원에 보낸다는 건 상당히 이 유죄 취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안 오면은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오히려 재판에서 이렇게 소환에도 불응하고 소명도 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수사 방해 어떻게 보면 사법 방해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판사가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히려 불리한 것 아닌가요? 재판에 들어가면. 사실 이제 그 불리하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공판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떤 그 증거가 있어야 법리적인 또 해석을 하고 또 그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이 조사하는 여러 가지 그 퍼즐 맞추기 형식의 수사, 그리고 뭐 관련 증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집된 그런 어떤 서증 조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근데 이걸로만 유죄 취지로 선고를 하기에는 이 법관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서면 조사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설사 대면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검찰에서는 다른 증거 자료들을 다 확보해 놓는 것이 그 사람이 와갖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 받았습니다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하나의 요식의 행위랄까?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꼭 대면 조사가 재판에서 그 대면 조사를 안 했다고 해서 불리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오히려 수사에 협조 안 하고 이 허종식 의원이나 이런 사람은 수사에 협조해갖고 오히려 지금 일찍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일찍 판결을 받은 거. 그럼 불평등하죠. 안 오고 어거지로 지금 안 온 거 아닙니까? 원래 그 사람들이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끝나고 가겠다니 총선 끝나니까 임시국회 있습니다. 정기국회 있습니다. 지방 일정 있습니다. 상임위 할 때 이래가지고 이런 핑계 대는 거 그런 사람들을 법 앞에 평등으로 딱 엄하게 다스려야만이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맹점이 있죠.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혐의 자체에 대한 본인들의 방어는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돈 봉투를 1,100만 원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수사 방해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예. 내가 응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기소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정말 이런 게 이제 어떤 법의 맹점인데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도 대표회담에서 뭐 법에 정해져 있는 불체포 특권을 없앨 수는 없지만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털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의 불소추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대통령은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회의원은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무슨 소환제도도 없애버리고. 국민소환제라든가 네? 뭐 다 없애버렸어요. 국회의원 탄핵이라든가 이런 네. 게 다 없어졌잖아요. 자기들이 법 만드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지금 남겨놓은 거다. 대통령도 탄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은 이제 그래서 입법 권력이 다른 선출직들은 네. 다 소환제도 있고 탄핵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맨날 그 뭐 특권 내려놓기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 본인들 급여를 인상할 때는 아주 정강석화처럼 또 급여 그렇죠. 인상을 해버리고 이 특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오히려 특권을 그 감싸 안기 그런 전략이죠 국회의원들. 그래서 민주당 6명 이 현역 의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출석한 허종식 의원보다도 훨씬 더 엄한 처벌이 내려져 가지고 금배지를 다 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법관이 이런 부분 소위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들을 다 기록을 하거든요. 수사 보고서로. 예. 그래서 재판정에서
당신들 피고인들이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왜 이렇게 8개월 1년이 넘도록 이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타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유죄 취지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내부적인 그런 어떤 가중 처벌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 어쨌든 검찰도 연내에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에는 네, 뭐 틀림없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마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죠. 아니 다른 이 세 사람은 지금 했지 않습니까? 뭐 네. 임종석 전 의원도 오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재판 결과가 나올 텐데 안 온다 해갖고 기소를 안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만 특기가 가기 그렇죠. 때문에 서면 조사를라도 해가지고 연내 기소를 해야죠. 하겠다는 네. 게 검찰의 방침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 선거법 지금 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10명이 넘는 네. 사람들이 이미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공직선거법으로 지금 돼 있는. 거기다가 이 돈봉투 사건 하게 되면은 한 20여 명이 20여 넘는 명이, 의원들이 금표지가 우수수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니 총선 정도가 아니라 뭐 큰 저 선거가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런 점은 국민의힘도 잘 대응을 해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비를.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